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델프 아두 시험 예제 해설 독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독해 네 번째 지문 같이 문제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제 먼저 읽고 그다음에 지문도 읽고 정답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지문은 아두 독해 영역 중에서는 가장 긴 지문입니다. 바로 이제 짧은 신문 기사인데요. 요 길이가 좀 길어서 너무 읽기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른 지문들과 똑같이 문제를 먼저 읽으면서 내용을 좀 유추해보고 예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읽으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제목부터 읽고 어떤 내용인지 대충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Vous lisez cet article du journal입니다. article du journal이니까 신문 기사이겠죠. 자, 우리 제목 파란 부분 읽을게요. Petit train, une nouvelle idée de sortie à B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etit train, 뭐 작은 기차,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임에 따옴표로 묶여져 있어요. 이러면 약간 고유명사나 어떤 인용 구분입니다. 여기서는 고유명사일 것 같고요. Une nouvelle idée,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de sortie, 외출 아이디어입니다. 자, sortie는 보통 바깥으로 외출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외출 또는 뭐 나들이를 이야기도 합니다. 나들이의 새로운 아이디어 어디에서? 브레스트예요. 브레스트는 브레스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지역의 이름이죠. 즉, 그러면 요 밑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그 트랑이니까 기차와 관련될 거일 것 같고요. 약간 썩디 나들이의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니까 뭔가 약간 구경하러 가는 건가? 라고 약간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장소가 어디예요? 브레스트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내용은 문제와 보기를 먼저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지문에는 문제가 총 5개가 딸려 있는데요. 자, 1번, 2번 문제 먼저 읽어봅니다. 자, 1번 문제. Cet article parle... 점점점이에요. 그죠? 뒤에 보기를 보니까 다 드가 붙어 있어요. 그죠? parle de quelque chose, parle de quelque chose라고 하면 quelque chose에 대해서 이야기하다입니다. 자, 이 기사는 뭐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사의 메인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아 보기는 볼까요? 아부터 d'un musée, 어떤 박물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B, d'un parc de jeux, 놀이, 공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자, 요거는 주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얘는 놀이터나 어떤 놀이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놀이 공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다음 C, d'une salle de spectacle, 공연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요 3개 중에 어떤 게 메인 주제인지 이따가 기사를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Que pouvez-vous faire dans ce lieu? 그죠? 이 장소에서, 앞에 나왔던 이 장소에서 Que pouvez-vous faire?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죠?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볼게요. A. Conduire des trains. 기차들을 conduire, 운전한다. 운전해 볼 수 있다. B. Construire des circuits de train. 기차 서킷을 지어볼 수 있다. 이 서킷이 뭐겠어요? 기찻길. 기찻길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C. Rencontrer des conducteurs de train. 기차 운전 기관사를 만나볼 수 있다. 그죠? 자, 3개 중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3번부터 5번까지 문제 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Ce lieu est réservé aux personnes âgées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장소는 être réservé à 누구누구에게 국한되어 있다. 즉,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누구를? personnes âgées 누구예요? 그렇죠.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vrain지, faus인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Qui a aidé Jean Jumel à réaliser son projet? 라고 되어 있네요. 누가 aidé, 도와주었나요? Jean Jumel을 동사 원형입니다. 자, 요거 aider 동사의 용법인데요. aider quelqu'un, 동사 원형 이렇게 되어 있으면 quelqu'un이 동사 원형 하는 것을 도와주다입니다. 자, 동사 원형 뭔데요? réaliser son projet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그의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장주멜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장주멜이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보기 A, la mairie, 시청. B, des étudiants, 대학생들. C, l'office de tourisme, 관광 안내소입니다. 자, 세 개 중에 누가 장주멜을 도와줬는지 이 정주멜이 나와 있는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되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 프로젝트를 실현을 했나 보네요. 자, 그 다음 5번. Quel jour pouvez-vous aller dans ce lieu? 자, 이 장소에 quel jour예요? 어떤 요일에 pouvez-vous aller 갈 수 있나요? 예요. A는 le lundi, 월요일, B는 le jeudi, 목요일, C는 le dimanche, 일요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3개, 문제 3, 4, 5번 문제까지 모두 봤네요. 자, 이제 우리 정답을 확인해보고 지문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정답 확인합니다. 1번은 네, 맞아요. The Musée, 박물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지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문 같이 보시죠. 자, 제목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었어요. 그죠? 브레스트에 약간 나들이를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장소가 생겼는데 어디냐? Jacques Le Cornec, le maire de Brest, a fêté samedi l'ouverture d'un nouveau musée 라고 나왔어요. 그죠? 어디예요? 뮤제.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시노님을 사용하지 않고 동의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어를 그대로 써서 정답을 찾기가 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해석도 해볼까요? Jacques Le Cornec. 이 사람 누구야? 자크 르 코르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해서 이 사람 누구지? 하려는 찰나에 쉼표가 나왔습니다. 사람 이름 뒤에 이렇게 쉼표로 표현이 있으면 이게 이 사람의 직책을 말해줘요. 어디예요? 브레스트의 르메르 누구예요? 시장. 즉 브레스트 시장인 자크 르 코르넥 씨는 뭐예요? 아페테 삼디 축하했어요. 지난 토요일이겠죠. 왜? 페테 과거. 현재가 아니라 시제가 과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오픈은 한 거예요. L'ouverture, 개관, d'un nouveau musée, 새로운 박물관 개관을 토요일 날 이제 축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식 같은데 이제 참여를 했겠죠. 이게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créé par Jean Jumel, un passionné de petits trains depuis qu'il a 5 ans. 자, 요게 여기까지가 장주멜을 꾸며주는 거고요. 장주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에는 앞에 있는 덩 누보 뮤제 이것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신문기사는 이렇게 문장이 호흡이 좀 길어요. 문장이 호흡이 길다는 거는 여러 문장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뭘로? 관계대명사로. 그래서 관계대명사 때문에 또는 쉼표 때문에 문장 길이가 굉장히 길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 절망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쉼표 묻고 또 묻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어디 있는지 찾아서 또 묻고 형용사 구를 또 따로 묻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최대한 괄호 치거나 끊어서 최대한 단순하게 한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셔야 조금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새로운 박물관은 크레바 누가 만들었냐? 장주멜. 아까 그 사람이에요. 그죠? 장주멜이 만들었어요. 그죠? 기획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Un passionné de. 자, 우리 passionné de 한번 나왔었는데요. 드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인 애호가를 말해요. Petit train. 작은 기차들에 대해 아주 열정적이었던. 언제부터? Depuis qu'il a 5 ans이에요. 그가 5살 때부터 이 작은 기차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을 보이고 아주 이걸 좋아했던 장주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네. 됐죠?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새로운 뮤제구나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뮤제를 봐도 잘 모르겠는데 싶다면 그렇게 메인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까지 다 풀고 즉 지문을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정답을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짝 표시를 해놓고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역시 이게 주제 맞아.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하게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메인 주제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항상 나오기는 하는데요. 특히 신문기사 같은 데서. 그럴 때에는 읽을 때 또는 앞부분에서 먼저 체크를 하셔. 살짝 왠지 이걸 것 같다. 한 다음에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파악해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정답 확인하러 갑니다. 자, 2번 문제의 정답은요.
그쵸. 자, 이 기관사들을 만날 수 있다고 했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는데요. 두 번째 단락 여기 빨간색 부분에 나와 있고 우리 앞에서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Dans ce musée, 이 박물관에서는요, vous pouvez voir 10 trains électriques qui se déplacent dans de magnifiques décors, mais aussi des films sur l'histoire des trains français. 기네요, 문장이, 그죠? 당신은 볼 수 있어요. 10개의 전기로 움직이는 기차겠죠. 그런데 그 기차들은 어떤 기차들이냐면 qui se déplacent dans de magnifiques décors, mais aussi des films sur l'histoire des trains. 움직여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se déplacer dans de magnifiques décors. décor는 뭐예요? 장식이나 무대 장치를 데코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죠? 아주 멋진 장식 안에서, 그죠? 그런 데코 안에서 움직이는 기차, 전기 기차를 볼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뭘 볼 수 있어요? des films sur l'histoire des trains français. 뭐요? 프랑스 기차의 역사와 관련된 영화, 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문장 구조가요. 요렇게 끊어서 얘가 해주는 거고, voir, 볼 수 있는 것이 1번 10개의 전기기차, 2번 여기 des films 요렇게 해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 이 엘렉트릭, 트랑 엘렉트릭 전기기차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le premier samedi de chaque mois. 매달 첫 번째 토요일이네요. Venez rencontrer des conducteurs de train. 자, 여기 너무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죠? 와서 만나세요. 와서 보세요. 누구를?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기관사들을 만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아주 시노님 없이 아주 명확하게 잘 나와서 아마 쉽게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3번의 정답 확인합니다. 자, 이 장소가, 그러니까 이 박물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 문제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for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지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 여기 빨간색한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와서 기관사들을 만나라 라고 했고요. 자, 그 뒤에 이렇게 기매가 또 있어요. 기매는 고유명사거나 또는 인용이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인용, 어떤 대화했던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올 때 우리나라의 큰 따옴표랑 똑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Ce lieu peut plaire aux personnes de 2 à 100 ans. 디정이라고 나왔어요. 뭐예요? 정, 아까 누구? 정 주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말했는지 항상 이렇게 뒤에 같이 나옵니다. 이 장소는요, peut plaire à 누구누구를 만족시키다요. 사람들을 만족시켜요. 근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2살부터 100살까지. 그러니까 노인이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왜? 2살짜리부터 올 수 있잖아.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전 연령층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백선자죄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4가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백선자죄도 포함은 돼 있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포함은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건 예를 들어서 뭐 de 60 ans à 100 ans 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게 vrain데 60세부터 100세까지라고 하면 vrai가 맞는데 여기는 2살부터 즉 전 연령층을 다 만족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정답 확인합니다. 4번은 des étudiants들이 이제 도와줬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제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ux jeunes en formation à l'université de Brest ont aidé Jean à réunir les 10 000 euros nécessaires à la réalisation du projet. 여기 명확하게 나왔어요. 아까 우리 réalisation projet라는 표현이 이제 나와 있었고요. 그죠? Deux jeunes, 젊은이에요. 2명의 젊은인데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의 전공이 나옵니다. en formation, 어디에서? à l'université de Brest예요. en formation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일하는 중이거나 또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n formation. 이 formation이 교육이나 연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 중인 또는 교육 중이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à l'université de Brest요. 브레스트 대학에 전공을 하고 있는 젊은이. 누구겠어요? 대학교에 있는 젊은이니까 대학생이겠죠. 그죠? 그래서 배가 정답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두 명이 ont été des gens이에요. 아까 우리 aider 나왔는데 aider quelqu'un 동사원형 quelqu'un이 동사원형 하도록 도와주다죠. 장이 réunir는 모으는 거예요. 뭔가를 자원이나 이런 거를. les 10 000 euros nécessaires 필요한 어디에 필요해요? 어디에 필요해요.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10,000유로를 모으는 것을 도와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10,000유로가 필요한데 그걸 모으도록, 그 자금을 모금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그렇죠. 두 명의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대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실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도와줬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의 다른 보기에 La Mairie하고 l'Office de Tourisme가 있었는데요. La Mairie는 아까 기사의 제일 위에 이 브레스트의 시장이 이 박물관의 개관을 축하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보기로 나왔었던 건데 축하했다는 얘기가 있지 도와줬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메리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 C는 l'Office de Tourisme 같은 경우는 이 관광 안내소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밑에 이제 지문 이제 곧 볼 그 지문의 제일 끝에 보면 이 컨택 어떤 뭐 안내를 위해서는 이 시설과 관련된 안내를 위해서는 여기에 연락을 하라라는 내용이 있었지 여기도 마찬가지 도와줬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 이렇게 뭐 안내 뭐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되면 뭐 협력 관계인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협력 관계인 건 맞긴 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데 도와준 사람들은 여기가 너무 명확하게 지문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답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 그냥 단어가 나와 있다 그래서 고르시면 안 되고요. 그 내용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정답 고릅니다. 네, 5번 문제는 배가 정답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문 끝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 보면 지금 언제 여는지에 대해 나와요. ouvert du mardi, 화요일부터 au samedi, 토요일까지만 열어요.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 안 되고 월요일 안 되고. 그러니까 남은 거는 목요일만 가능하겠죠. 언제부터? d'avril à septembre, 그러니까 4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컨택 포인트, 약간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에 연락하세요 정도의 내용이에요. 브레스트 관광 안내소에 연락을 하라 라고 되어 있고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지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지문과 문제 우리 풀어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시험 예제 모두 해설 독해 지문은 모두 풀었고요. 지문에 있는 정답도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에 뵐게요. À la prochaine!